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외 가진 돈이 500만원 밖에 없지만 여친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치다가 차였다 라던 사연 기억들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사연의 주인공이 동일 인물 같거든요.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같은 인물 같아요.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보겠습니다. 제목: 내 수중에 돈 1000만원 밖에 없지만 그래도 검사 집안의 여친이랑 동거를 하고 싶은데요. 이게 자꾸 거부를 합니다. 원제: 검사 사위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? 이거 제목을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검사 사위가 아니고 검사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친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게 당장 안 된다면 동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된다고 거부를 해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 큰 싸움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냉전 중인데요. 이대로 그냥 헤어져야 하는 건지 여러분이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.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.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. 그러다가 사귀던 중에 서로 집안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얘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합니다. 뭐 집도 좀 산다 그러고 물론 확인된 건 없습니다. 말로만 들은 거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집안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는 거 단 1도 없고요. 그런 만큼 지금 당장 가진 것도 없고 또 게다가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다. 내가 다 일고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냥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. 제 사정을. 근데 그러니까요.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 아버지는 검사고 어머니는 공무원인데 집안이 좀 보수적이고 엄한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친은요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통신사 직영점 점장입니다. 아니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안 된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모님 집에서 살기 때문에 특별히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. 그래서 자기 용돈, 저축 이거 빼고 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한 8천만원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. 또 거기다가 자기 부모님이 사주신 외제차도 한 대 있고요. 그리고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자취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출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이 1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저희 여친은 이런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집안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아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싹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. 여하튼 저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그걸 자꾸 거절합니다. 사랑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쩌다 보니까 싸움까지 가게 됐는데요. 지난번에 싸울 때 얘가 그러더라고요. 데이트할 때 돈 때문에 부담 같은 거 느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본인이 돈을 더 내려고 했다. 그런데 이제는 여행도 그렇고 데이트도 그렇고 조심스럽다 라고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평소 저한테 돈 얘기한 적 없고요. 데이트 비용도 지가 먼저 내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. 물론 저도 이런 건 당연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. 나도 사람인데. 하지만 말입니다. 저는요 이런 거 말고 성격, 가치관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 그걸 좀 말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는 여친을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 함께 지내자고 했지만 얘는 자꾸만 집안 핑계, 보수적이다, 엄하다, 그리고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성격으로 이런 저의 제의를 계속 거절해 왔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? 이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, 결혼밖에 없는 건데 얘는요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. 거부해요. 아니 이런 사랑하는 내 마음 1도 모르고 정말 몇 번이나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거부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? 또 싸우는 거죠.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이렇게 냉전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. 짜증나게. 그러니까 바로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홧김에 그럼 나 말고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 만나라 라고 비록 홧김이지만 장난을 섞어 얘기를 한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이거 절대 진심은 아닌 그런 발언이죠. 그랬는데 얘가 피식 웃더니 약간 비웃음 그런 거. 여하튼 그렇게 나랑 결혼이 하고 싶어? 그럼 네가 우리 집 대릴 사위로 들어오면 되겠네.
딱 이러는데 이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일단 제 성격상 대릴 사위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, 그리고 이런 제 성격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지금 누구 놀리나? 이런 생각도 들고 순간적으로 더 화가 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야, 이왕 대릴 사위 할 거면 더 큰 부자한테까지 거길 뭐하러 가냐 내가? 이렇게 확 지르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야, 장난인데 왜 그렇게 심각해? 라며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아이씨. 그리고요,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짜증나는 게,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와의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. 뭐 경제적 준비가 덜 됐다,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, 이런 소리만 합니다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집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,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. 그런 정도라면 최소 경제적 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?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. 거기다가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자기 아버지가 검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어떤 부심 같은 걸 부리는데요.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. 아니 설령 그게 진짜라 해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 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? 자기 아버지가 검사인 게 뭐. 근데도 얘는요 은연중에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. 그래 뭐 얘가 평소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집안이 넉넉한 건 저도 알겠습니다. 하지만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넉넉하다라는 거지 엄청난 부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될 인연이라 하고,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. 얘랑 진지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이씨 이래가지고 같이 살 수는 없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아니 여러분, 검사 집안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? 이렇게 제 자존심까지 굽히고 들어가야 할 만큼 물론 다른 환경, 경제적 차이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저에게 대릴 사위 운운하고 그것도 모자라 뭐 집을 해오니 어쩌니 사람 자존심까지 깔아뭉개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걸 다 참고 들어가 사는 거 저는요 그런 인생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. 어떻습니까? 여기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집만 쏙 빼오는 그리고 혹시 오해들 하실까 싶어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. 객관적인 조건만 봤을 땐 물론 제가 부족하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. 다만 저는요 경제적, 집안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인연, 사랑, 마음 이런 거 말이야.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본다 이 말입니다. 자꾸 저런 소리를 해.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번 뭐래 병신 같은 게 저리 꺼져. 2번 그러니까 너는 지금 검사 집안 딸내미한테 결혼이나 동거를 하자고 하는 거네요. 겨우 1,000만 원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닌겐? 3번 뭐요? 같이 못 살겠다고요? 어이가 없네. 저기요 쓰니는 이미 광탈이에요. 광탈. 진짜 꿈도 야무지다. 그러니까 그 그지 같은 헛된 망상은 이제 그만하시고 너랑 비슷한 가난한 집 여자나 알아보세요. 부모님이 검사의 공무원이면 결정사에서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? 비록 당사자의 직업이 평범하다 해도 그래 최소 대기업 이상 되는 남자들 잡아줍니다. 그리고 눈치 진짜 없다. 니네 여친 연애는 몰라도 결혼 너랑 절대 할 생각 없어요. 그러니까 김칫국 그만 쳐 들이키고 발 닦고 잠이나 자라. 알았냐? 4번 저기요 니마 너는요 그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. 어차피 그 검사 아버님 만나지도 못할 테니까요. 쪽팔려서 자기 아빠한테 말이나 했겠냐고. 5번 뭐? 대릴 사위 할 거면 더 부자한테 간다고? 아니 누가 너 같은 거 데려가 준다고는 합니까? 그나마 짠한 마음에 그 정도로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티미하이 제정신이 아니구만. 내가 침몰해버렸어. 6번 어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장담하는데 전국에 있는 검사들 중에 너 같은 사위 볼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없다. 7번 얘 말하는 거 보니까 대충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야
내가 원래는 검사 사위가 될 뻔했는데 이러면서 영웅담처럼 늘어놓을 새끼구만. 뻔해요. 근데 사위는 무슨 얼어 죽을 사위야. 상견례는커녕 아마 거기선 너라는 존재 자체를 모를 거다. 아유, 그게 무슨 개쪽이니 정말. 뭐? 1,000만 원으로 뭘 한다고? 어처구니가 없구만. 8번. 항상 그러죠. 항상 그래. 꼭 쥐뿔도 없는 것들이 사람 대 사람,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합니다. 야! 내가 저 여자 부모면 차고 뭐고 싹 뺏어버리고 그래도 헤어지지 않으면 의절한다 의절. 끊어버린다고. 남의 집 딸내미 이긴데도 속이 터지는구만. 뭐 대릴 사위? 마! 너는 공동현관 문도 안 열어줘. 9번. 보니까 현실을 단 1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. 법무팀이 따로 있는 큰 회사 오너 일가 정도 아니면 돈 잘 버는 의사 변호사 집안보다 그냥 공무원인 검사 집안의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나죠. 왜? 바로 연줄 때문에 그런 거죠. 특히 돈만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연줄 만들어 보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. 심지어 성인 딸이 있는 검사라면 짬도 장난 아닐 텐데 이건 그 딸의 외모와 스펙 상관없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하면 강남의 아파트랑 외제차 한 대 뽑아드립니다. 이런 사람들을 솔직히 널리고 널렸죠. 물론 결정사에서도 마찬가지. 바로 쌍수 들고 달려오죠. 그러니까 너는 그냥 쌍수 들고 패주겠지. 이 새끼야. 10번. 근데 이 새끼 이거 얼마 전에 그 뭐야 돈 500만 원으로 여친과 결혼하려고 지랄하다가 차였던 그놈 아닌가 이거? 그때 느꼈던 그 썩은 냄새가 똑같은데? 응? 11번. 그래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?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같은 사람 같아요. 너무 비슷하잖아. 물론 그때는 검사 이런 말은 없었지만 여친이 모은 돈으로 뭐 청약 받아가지고 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다가 뭐 차였다 그랬는데 아무튼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사람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거는 냉전이 아니라 이미 헤어진 거예요. 감사합니다.